새벽에 찬 공기가 순천만 생태보호구역을 감싸고 있었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습지 생태계 중 하나인 이곳의 고요함 속에서 보종아 박준호는 조심스럽게 질척한 땅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진흙 속으로 살짝 빠져들어가며 그의 눈은 주변의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다. 아침의 정적은 거의 완벽했다. 가끔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철새들의 지저귀만이 이 평온함을 깨뜨릴 뿐이었다. 하지만 이 환경에서 뭔가 옳지 않은 것이 느껴졌다. 준호가 따라가고 있는 발자국들은 크고 둥글었는데 이는 그가 보호하고 있는 가장 희귀한 동물 중 하나인 제규어 금호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발자국들은 절뚝거림의 명확한 징후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 맹수에 끌리는 듯한 걸음걸이는 즉시 준호의 숙련된 마음 속에 경보음을 울렸다. 그는 곧 근처 숲에서 들려온 괴로운 으르렁 소리에 대한 최근 보고들을 떠올렸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는 흔하지 않은 불안한 소리였다. 조사를 계속하면서 보종아는 나무 줄기에서 이상한 자국들을 발견했다. 깊고 불규칙한 핥히는 자국들이었는데 이는 금고가 평소 움직이던 지역에서는 흔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주변 공기는 무겁고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자연이 점점 커지는 긴장감에 대해 은밀히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설상가상으로 기술팀은 영토를 순찰하는 드론들의 설명할 수 없는 고장들을 보고했다. 특히 투쟁의 징후들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지역에서 말이다. 동물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데 필수적인 감시 시스템은 간섭을 일으키고 있었고 이는 준호로 하여금 더 큰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점점 더 갖게 만들었다. 이상하다. 준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손은 무의식 중에 허리춤에 매달린 무정이를 만지작거렸다. 그는 20년 가까이 이 보호구역에서 일해왔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이 광활한 습지를 거닐며 야생동물들의 안전을 지켜왔다. 금고와 하늘이는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치 가족과도 같았다. 특히 금고는 준호가 새끼 때부터 돌봐온 특별한 존재였다.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준호는 더욱 불안해졌다. 평소 금고의 발걸음은 자신감 넘치고 우아했는데 지금의 자국들은 완전히 달랐다. 무언가가 이 강력한 맹수를 괴롭히고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습지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평소라면 활기차게 들려야 할 새들의 지저귐도 어딘지 모르게 긴장되어 있었다. 마치 자연 전체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준호는 배낭에서 망원경을 꺼내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저 멀리 물가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하늘이었다. 암컷 제규어인 하늘이가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자세는 긴장되어 있었고 평소와는 다른 경계심을 보이고 있었다. 하늘아. 준호는 조용히 불렀지만 하늘이는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녀의 모든 주의는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갑자기 멀지 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으르렁 소리도 아니고 새소리도 아닌 뭔가 스치는 듯한 소리였다. 준호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욱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각 걸음마다 지늘기 발밑에서 찰싹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그는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려고 노력했다. 수년간의 경험이 그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서두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다. 드디어 그는 늪지와 울창한 식물로 둘러싸인 한 터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본 것은 그의 상상을 뛰어넘는 광경이었다. 하지만 아직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준호는 심호흡을 하며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 했다. 그의 마음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수십 년간의 보존 경험이 그에게 지금이 매우 중요한 순간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이 순간의 선택이 금고와 하늘이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합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덤불 사이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심장은 마치 북처럼 두드리고 있었고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몇 걸음 더 나아가자 그는 마침내 전체 상황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터 한가운데에서 금고가 거대한 뱀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 뱀은 준호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뱀이었다. 비늘로 덮인 몸체는 최면을 거는 듯한 무늬를 가지고 있었고 그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강력한 맹수인 금고가 숨을 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으며 그의 근육은 파충류에 조이는 고리에서 벗어나려고 긴장되어 있었다. 아니다! 준호는 작은 비명을 지르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보종아들에게는 자연의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다.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고 야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금고를 보는 준호의 마음은 그런 규칙보다 더 강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 튼튼한 나뭇가지 하나가 그의 눈에 띄었다. 준호는 그것을 집어들고 지렛대로 사용하여 뱀의 조임을 느슨하게 하려고 시도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다. 뱀은 더욱 단단히 금고를 조였고 제규어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끈기는 마침내 충분한 방해를 일으켰고 뱀은 혼란스러워하며 탁한 물속으로 후퇴했다. 금고는 지친 채로 땅에 무너졌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조용한 습지에 울려 퍼졌다. 준호는 즉시 그에게 다가가 상처를 확인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을 줄 만한 심각한 상처는 없어 보였지만 금고는 명백히 충격을 받고 약해져 있었다. 괜찮다, 금고야. 이제 안전하다. 준호는 부드럽게 말하며 제규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바로 그때 그는 멀지 않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하늘이를 발견했다. 암컷 제규어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강력하게 느껴졌다. 하늘이와 금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 명확했다. 그들 사이의 소통은 거의 텔레파시 같았으며 야생 생물의 복잡한 감정적 측면과 자연적 유대의 충실함을 보여주었다. 준호는 이 순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는 금고가 회복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봐야 했다. 다음 며칠 동안 준호는 금고의 회복을 면밀히 관찰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제규어의 상태를 확인했고 필요한 경우 원거리에서 도움을 제공했다. 금고는 점차 힘을 회복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였다. 하늘이는 계속해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때때로 사라졌다가 신비로운 자국들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것이 팀을 궁금하게 만들었다. 준호는 또한 금고의 발자국이 그가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영역의 확장이나 조용한 탈출을 의미할 수 있었다. 더 깊이 조사하면서 보종하는 환경 기록의 변경 징후를 발견했다. 손상된 디지털 파일들과 좌표가 지워진 목걸이, GPS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스터리한 분위기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또 다른 뱀의 쉿쉿거리는 소리와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야간 소음들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준호는 동료 연구원인 이민수에게 말했다. 매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감시 시스템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젯밤에도 카메라 세대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어요.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기엔 너무 의심스러워요. 준호는 이 모든 단서가 제규어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의 미래와 관련된 더 큰 음모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각 단서는 그를 더 깊은 미스터리로 이끌었고 그는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느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지난 몇 주간의 사건들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와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그 전체상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준호는 아침 순찰 중에 충격적인 발견을 했다. 뱀과의 싸움이 일어났던 장소 근처에 설치되어 있던 보안 카메라 몇 대가 신비롭게 사라져 있었다. 카메라들이 있던 자리에는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준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빈 카메라 마운트를 살펴보았다. 그가 본부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보고하려던 찰나, 젊은 연구원 김영호가 그에게 다가왔다. 영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불안함이 가득했다. 선배님,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영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동물들의 방사에 관해서요. 준호는 즉시 주의를 기울였다. 무슨 말이야? 사실 금고와 하늘이의 방사가 예정보다 앞당겨진 것에 대해서요. 저희가 받은 지시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호는 손을 떨며 말을 이어갔다. 어떤 외부 압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압력이 어디서 온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외부 압력이라니?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일주일 전쯤 상급자들로부터 급작스럽게 방사 일정을 앞당기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영호는 주변을 살펴본 후 더욱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내린 사람들의 신원도 불분명했어요. 이 충격적인 고백 후 준호는 자신의 개입을 제한하라는 명령을 받기 시작했다. 그 명령들은 정체불명의 당국에서 온 것이었다. 압박감이 강화되면서 보종하는 깊은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엄격한 규칙을 따라 자연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자신의 직접적인 책임이라고 여기는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에 도전할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더욱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자원봉사자들이 두 재규어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다고 보고한 것이었다. 마치 그들이 함께 행동하는 것처럼 놀라운 감정적 지능을 시사하는 움직임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말 신기해요, 선배님. 자원봉사자 박소영이 흥미진진하게 말했다. 어제 오후에 하늘이가 사라졌다가 돌아왔는데 몸에 이상한 자국들이 있었어요. 마치 어딘가에서 다른 동물과 만난 것 같았어요. 어떤 자국들이었는데? 준호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발톱 자국도 아니고 상처도 아니고 마치 무언가와 접촉한 흔적 같았어요. 그리고 금고도 평소에 가지 않던 곳에서 목격됐다고 해요. 준호는 이 모든 정보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두 재규어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동반자 관계를 넘어서는 것 같았다. 그들은 마치 서로를 이해하고 보호하려는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며칠 후 준호는 또 다른 불안한 발견을 했다. 밤중에 설명할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온다는 보고가 잇따랐다. 그것은 또 다른 뱀의 쉿쉿거리는 소리 같았지만 아무도 그 출처를 찾을 수 없었다. 혹시 그 큰 뱀이 아직 이 근처에 있는 건 아닐까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가능성은 있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뱀이 혼자가 아닐 수도 있어.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계획적으로 보여. 바로 그때 준호의 무정이에서 긴급 신호가 울렸다. 관제센터에서 온 메시지였다. 준호 선배님, 급한 상황이에요. 금고의 GPS 신호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마지막 위치는 보호구역 경계 근처였는데 준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추적 장비를 챙기고 금고의 마지막 알려진 위치로 향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금고는 그곳에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하늘이가 그의 옆에 있었고 두 재규어는 무언가를 경계하며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의 자세는 마치 무언가 위험한 것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뭘 경계하고 있는 거야? 준호는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때 그는 멀리서 움직이는 인간의 형체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보호구역 직원의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았고 무언가 수상한 장비들을 가지고 있었다. 준호의 마음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모든 신비한 사건들이 마침내 연결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보호구역의 시스템을 조작하고 있었고 재규어들은 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지고 있어.
준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 했다. 그는 제규어들을 보호해야 했지만 동시에 이 음모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수상한 인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들의 행동은 명백히 수상했다. 3명의 남자가 이상한 장비들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보호구역에서 사용하는 정상적인 모니터링 장비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무정이를 조용히 켜서 본부에 연락하려던 순간 준호는 충격적인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제규어들이 예상보다 영리해. 우리 계획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 한 남자가 말했다. 그럼 계획을 앞당겨야 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다른 남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 보종아가 문제야. 박준호 말이야. 그가 너무 많이 개입하고 있어. 준호의 심장이 멈출 듯 뛰었다.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계획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그가 더 자세히 들으려고 가까이 다가가려던 순간 발 밑에 마른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났다. 남자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누가 거기 있나? 그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다. 준호는 즉시 숨었지만 그들이 그의 존재를 눈치챈 것은 분명했다.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제규어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금고와 하늘이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준호가 다가가자 두 제규어는 그를 알아보고 약간 안정을 찾는 것 같았다. 특히 금고는 준호를 보고 작은 소리를 내며 그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인지 알고 있구나. 준호는 금고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희들이 느끼는 위험이 진짜구나. 바로 그때 하늘이가 갑자기 숲속으로 사라졌다. 금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하늘이를 따라갔다. 준호는 그들을 따라가야 할지 고민했지만 제규어들이 자신들만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 거리를 두기로 했다. 본부로 돌아온 준호는 즉시 소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하지만 소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준호 씨,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요? 소장 최진수가 말했다. 그들은 아마 정부에서 파견된 조사팀일 거예요. 하지만 소장님, 그들의 대화를 직접 들었어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제규어들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요. 증거가 있나요? 정확한 증거 말입니다. 소장의 표정은 냉정했다. 준호는 당황했다. 소장의 반응이 너무 차갑고 마치 이미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보호구역을 순찰하기로 결정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월광 아래에서 습지는 평소보다 더욱 신비로워 보였다. 갑자기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기계 소리 같기도 하고 동물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그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다. 대형 트럭 한 대가 보호구역 경계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장비들은 명백히 동물 포획용이었다. 이제 확실해졌어.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들이 제규어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보호구역 직원이라는 사실이었다. 바로 며칠 전에 자신에게 진실을 털어놓았던 김영호였다. 준호는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다. 영호가 자신에게 진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혼란시키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던 것이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돌아보니 금고와 하늘이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다. 두 제규어는 준호를 보호하려는 듯 그의 양쪽에 섰다. 고마워 친구들,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때인 것 같아. 제규어들의 존재는 그에게 큰 힘을 주었다. 그들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그의 동맹이었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파트너들이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갑자기 강한 손전등 불빛이 그를 비췄다. 거기 누구야? 큰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준호와 두 제규어들은 발각된 상황에서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 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이 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었다. 금고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하늘이 역시 경계 자세를 취했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진정한 시험의 시간이 다가왔다. 강렬한 손전등 불빛 속에서 준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그의 양쪽에 선 금고와 하늘이는 긴장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갑작스런 대치 상황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박준호 씨,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바로 소장 최진수였다. 소장님? 준호는 놀라며 말했다. 소장님이 여기 왜? 그건 제가 물어봐야 할 말이죠. 최진수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타났다. 당신이 우리 계획을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 계획이라고요? 준호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스며들었다. 소장님도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최진수는 한숨을 쉬며 손전등을 내렸다. 준호 씨,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제규어들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모든 비밀스러운 행동들은 뭔가요? 카메라를 제거하고 감시 시스템을 조작하고. 바로 그때 영호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의 표정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영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하지만 모든 걸 설명드릴게요.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설명이라니? 네가 그들과 한편이라는 것 말고 무슨 다른 설명이 있어? 최진수가 앞으로 나섰다. 준호 씨, 우리는 실제로 제규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상황이 훨씬 복잡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 보호구역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부에서 이곳을 개발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제규어들을 다른 안전한 곳으로 옮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이 충격적인 정보를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그럼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반응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배님은 절대로 제규어들을 이곳에서 옮기려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최진수가 덧붙였다. 이곳에 남겨둔다면 제규어들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거예요. 준호는 금고와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두 제규어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인간들 사이의 긴장이 완화되자 조금씩 긴장을 풀고 있었다. 그럼 그 거대한 뱀은 뭔가요?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나요? 준호가 물었다. 소장과 영호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다. 뱀이요? 최진수가 반문했다. 무슨 뱀을 말하는 거죠? 준호는 그들이 진짜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주일 전에 금고가 거대한 뱀과 싸우고 있었어요. 제가 구해줬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영호가 놀라며 말했다. 저희는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갑자기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쉿쉿거리는 소리였는데 며칠 전부터 들려오던 그 소리였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며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금고와 하늘이는 즉시 방어 자세를 취했고 그들의 반응은 그 소리의 출처가 위험하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모두 조용히 해요. 준호가 속삭였다. 몇 초 후 그들 앞에 거대한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준호가 일주일 전에 만났던 그 뱀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또 다른 뱀이 함께 있었다. 이게 대체 뭐죠? 최진수가 겁에 질린 채 물었다. 저희가 몰랐던 다른 위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제규어들이 감지했던 위험은 인간들의 계획만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뱀들이 실제로 이 지역에 살고 있었고 생태계의 균형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준호가 말했다. 금고와 하늘이가 왜 그렇게 경계하고 있었는지 알겠어요. 그들은 이 위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뱀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자 금고가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늘이가 그의 옆에 섰고 두 제규어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며 뱀들을 견제했다. 우리가 도와야 해요. 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어떡해요? 최진수가 당황하며 물었다. 저번에 했던 것처럼요. 준호는 주변에서 튼튼한 나뭇가지를 찾기 시작했다.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 그들 사이의 불신과 오해는 잠시 접어두고 제규어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복잡했다. 두 마리의 거대한 뱀과 대면해야 했고 제규어들도 지쳐 보였다. 진정한 시험이 시작된 것이다. 두 마리의 거대한 뱀이 천천히 다가오자 준호는 팀을 재빠르게 조직했다. 그의 수년간의 보존 경험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소장님, 왼쪽으로 가세요. 영호는 오른쪽으로. 준호가 냉정하게 지시했다. 우리는 뱀들의 주의를 분산시켜야 해요. 제규어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최진수와 영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준호의 지시를 따랐다. 그들은 각자 나뭇가지와 돌멩이를 집어들고 뱀들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금고와 하늘이는 인간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들의 지능적인 눈빛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갑자기 하늘이가 한쪽 뱀에게 주의를 끌기 위해 움직였고 금고는 다른 뱀을 상대하기 시작했다. 놀라워. 영호가 숨을 죽이며 말했다. 그들이 우리와 협력하고 있어요. 첫 번째 뱀이 하늘이에게 달려들었지만 재빠른 암컷 제규어는 이미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뱀의 공격을 피하며 측면으로 돌아갔다. 바로 그때 준호가 긴 막대기로 뱀의 머리를 밀어내며 하늘이를 도왔다. 한편 금고는 두 번째 뱀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었다. 이 뱀은 일주일 전에 그와 싸웠던 바로 그 뱀이었다. 마치 복수를 하려는 듯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다. 금고가 위험해. 최진수가 외쳤다. 하지만 금고는 이번에 달랐다. 일주일 전의 경험으로 인해 더욱 영리하고 조심스러워졌다. 그는 뱀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두 뱀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의 공격 패턴이 바뀌었다. 마치 계획된 전략을 실행하는 것 같았다. 이 뱀들이 지능이 있어요. 준호가 놀라며 외쳤다. 그냥 본능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두 뱀은 제규어들을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었다. 하나는 하늘이를 숲 깊숙이 유인하려 하고 다른 하나는 금고를 물가 쪽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었다. 우리도 분리되면 안 돼요. 준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모두 함께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다. 첫 번째 뱀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인간들 쪽으로 향했다. 그 거대한 몸집과 빠른 속도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가 번개같이 뛰어들었다. 그녀는 뱀과 인간들 사이에 몸을 던져 그들을 보호했다. 그녀의 용감한 행동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 하늘이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영호가 감격하며 말했다. 금고 역시 상황을 파악하고 하늘이를 도우러 왔다. 두 제규어가 함께 움직이자 뱀들도 더욱 신중해졌다. 준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지금이에요. 모두 함께. 4명의 인간과 2마리의 제규어가 완벽한 협력을 보여주었다. 각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뱀들을 압박했다. 준호와 최진수는 긴 막대기로 뱀들의 움직임을 제한했고 영호는 소음을 내어 뱀들을 혼란시켰다. 제규어들은 그들의 민첩함과 지능을 이용해 뱀들이 방역할 틈을 주지 않았다. 금고와 하늘이의 팀워크는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한 것처럼 완벽했다. 마침내 두 뱀은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의사소통을 한 후 천천히 물속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성공했어요. 영호가 기쁨에 차서 소리쳤다. 하지만 준호는 아직 긴장을 풀지 않았다. 뱀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몇 분 후 두 뱀은 완전히 물속으로 사라졌다.
습지는 다시 편곤을 되찾았다. 정말 대단했어요, 준호 씨. 최진수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당신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금고와 하늘이는 서로에게 다가가 머리를 부비며 승리를 확인했다. 그들의 모습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보여주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준호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이 생태계의 진정한 수호자가 되어야 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물속에서는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대결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진정한 도전은 아직 남아 있었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준호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두 뱀이 너무 쉽게 물러났고 그들의 행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였다. 잠깐만요.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뭔가 이상해요. 뱀들이 왜 이렇게 쉽게 포기했을까요? 바로 그때 물속에서 거대한 물결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것은 뱀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물속에서 나타난 것은 새끼 뱀들이었다. 수십 마리의 작은 뱀들이 물가로 올라오고 있었다. 어미 뱀들이었어요. 영호가 깨달으며 외쳤다. 그들은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거대한 뱀들은 단순히 공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서식지와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금고와의 첫 번째 충돌도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영역을 지키려는 어미의 본능이었던 것이다. 그럼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건가요? 최진수가 당황하며 물었다. 준호는 상황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협으로 생각했던 거네요. 뱀들도, 제규어들도, 우리 인간들도. 금고와 하늘이는 새끼 뱀들을 바라보며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때 준호에게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만약 우리가 이 모든 종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최진수가 물었다. 정부의 개발 계획을 막는 겁니다. 준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차 있었다. 이 생태계의 독특함과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제규어와 거대한 뱀들이 공존하는 유일한 장소라면 그들도 이곳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영호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예요.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목격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준호가 설명했다. 제규어들과 뱀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 그들의 지능적인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다는 증거를 말이에요. 다음 몇 주 동안 팀은 열심히 일했다. 그들은 카메라를 재설치하고 모든 동물들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놀랍게도 뱀들과 제규어들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하기 시작했다. 가장 인상적인 발견은 금고와 하늘이가 어미 뱀들과 일종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신호를 이해하고 충돌을 피하는 방법을 학습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에요. 준호가 카메라 영상을 보며 감탄했다. 이런 종간 의사소통은 학계에서 매우 드문 사례예요. 몇 달 후 그들의 연구 결과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순천만 생태보호구역은 독특한 종간 공존의 사례로 인정받게 되었고 정부는 개발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이곳을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준호는 평소처럼 습지를 걷고 있었다. 멀리서 금고와 하늘이가 새끼들과 함께 노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이제 3마리가 되어 있었다. 하늘이가 새끼를 낳았던 것이다. 물가에서는 어미 뱀들이 새끼들과 함께 평화롭게 일광욕을 하고 있었다. 제규어들과 뱀들 사이에는 적절한 거리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적대감은 없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네요. 영호가 준호 옆에 와서 말했다. 그래!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진정한 균형을 찾았어. 최진수도 그들과 합류했다. 준호 씨, 당신 덕분에 우리는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보존이란 단순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준호는 자신의 일기의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오늘 우리는 자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서로 다른 종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보존은 각자의 본능과 필요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금고와 하늘이, 그리고 그들의 새끼는 이제 안전하다. 거대한 뱀들도 자신들의 서식지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몇 년이 흘렀다. 순천만 생태보호구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태 관광지가 되었다. 준호는 이제 이곳의 수석 보종아가 되어 전 세계에서 온 연구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어느 날 새로운 젊은 연구원이 그에게 물었다. 선배님, 가장 중요한 보존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준호는 멀리 평화롭게 놀고 있는 금고와 하늘이 가족을 바라보며 답했다. 자연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야.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적이 실제로는 단지 다른 생존 방식을 가진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준호와 금고, 하늘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여정을 계속 함께하기 위해 저희는 똑같이 매혹적인 이야기들로 특별한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을 클릭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매일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댓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